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은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방송이 스페셜로 월마다 북한 시장의 물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전달에 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34가지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물가가 변동되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자료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북한 시장의 그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34가지 상품들을 포함해서 전반적 물가가 아주 꽁충 뛰고 있다는 이런 불안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8월 중에 34가지 물가들에 대해서 자료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 테이블이 저희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물가의 정확성을 이제 확증한 이런 자료입니다. 34가지 상품들로서는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양곡류, 식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술, 돼지고기, 오리고기 같은 육류가 있고요. 그 소금과 공산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휘발유와 디젤류 같은 이런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 방송을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체계적으로 월마다 상품들이 가격을 입수해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물가가 올랐는지 또 내렸는지 올랐다고 하면 왜 올랐는지 정부의 정책과 또 시장의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견까지 이제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8월 물가입니다. 조금 다소 늦었지만은 요즘 이제 북한과의 통화가 매우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가들을 좀 자세히 좀 제가 확대를 해보죠. 그 흰쌀은 5,150원, 그리고 옥수수가 2,000원, 이 흰쌀이 한 절반 값 되겠습니다. 찹쌀은 잎쌀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 밀가루가 수입이다 보니까 양곡 중에서는 제일 비싸죠.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이제 1,700원이고요. 술은 뭐 한 25도 정도 술입니다. 별로 정제가 안 됐고 밀주로 돼 있는 품질이 낮은 술인데요. 1,200원이고요. 돼지고기가 식량 가격에 비해서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청 비쌉니다. 16,000원이고요. 오리고기가 오히려 더 비싸죠. 왜요? 오리가 북한에 많이 기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이 북한 자국 내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원까지 올랐고요. 설탕도 100% 이게 중국에서 수입입니다. 키로당 4,600원. 과자는 밀가루와 사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양이 좀 많죠. 같은 킬로에 이게 6,150원이고요. 그리고 두부콩이 3,900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은 1,400원, 건고사리, 고사리가 이제 9,500원 정도요. 뭐 이 9,000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 전달보다 좀 내린 겁니다. 인조고기가 1,000원 정도 되고요. 인조고기는 콩을 이제 익혀서 압축해서 여기 기계로 밀어서 내는 고기 대용으로 양념을 해서 먹는 가짜 고기를 말하죠. 미역도 뭐 가격이 간단치 않습니다. 과일이 엄청나게 비싸죠. 식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죠. 한편 이 해산물의 경우에는 또 과일보다도 비싸고 식량보다도 엄청 비쌉니다. 이게 비싼 것은 뭐 명절이나 간혼상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끔씩 먹는 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8월 중에는 국밥이나 국수, 이 감자 같은 올 곡식들이 나와가지고 좀 싸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들은 좀 떨어졌고요. 한편 그 공산품들을 보면
많이 내렸습니다. 시장에 영화가 들어가 있는 USB인 경우에는 한 개당 3,000원씩, 그리고 DVD 알판이라고 하죠. 600원, 태양 전지판, 남한에서 놓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판 정도인데요. 그냥 집에서 초롱불을 대신해서 전기를 켤 수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이 냉장고 이런 거 돌리지 못하고요. 그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작은 액정 TV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걸 위한 변압기가 있고요. 휘발유 가격은 전에 비해서 좀 비싸졌습니다. 13,000원, 한 킬로그램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표를 보면 그런 4가지 상품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물가 방송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물가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소득은 얼마 되느냐, 얼마를 벌어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살 수 있냐, 식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품 살 수 있냐.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사겠죠. 그럼 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일하고 거기서 급여를 받는 거죠. 한 가정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은 아니 급여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급여는 명목상 그냥 말로서만 급여이지 사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자,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 당 간부인 경우 높은 간부들입니다. 이 경우에 공식 급여는 4,500원 내지 5,000원 됩니다. 공무원과 대학 교수, 교사,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4,000원부터 4,500원 정도 받고요. 월에. 근로자는 한 달에 3,000원부터 4,000원 사이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4,000, 5,000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앞에서 본 이 물가에서 쌀을 산다라고 하면 쌀이 이 정도가 되는데 쌀 1kg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북한 사모직원, 근로자건 한 달 벌어가지고 결국은 쌀 1kg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kg면 3, 4인 가족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달은 어떻게 살까요?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급을 통해서 국가가 줘야 됩니다. 국가가 배급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사람들이 공장에 가고 자기 일터로 가거든요. 1994년도 이전에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배급을 주었는데 지금은 배급을 안 주니까 급여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게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해결 안 될까? 받는 돈은 이런데 버는 돈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있는가? 참 이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이 당 간부들 그리고 정권 내각에 있는 이런 간부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죠. 이들은 최소한도로 평균 쳐보면 50만 원 이상 벌 것이라고 저희 분석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직권상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나서지 않고 큰 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갖다가 가족이나 또 자기 수족들을 시켜가지고 트럭이라든지 열차 이런 대형 편성을 가지고 돈 번다든지 아니면 자기 직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번다든지 국영기업소 또 무역회사 이런 데서 들어온 돈들을 가지고 절취하고 결국은 고기를 다룬 놈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현상이겠죠. 50만 원 이상 정도이면 이 작자들은 배급도 받으면서 여분이 돈도 있으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들인 경우에는요. 한 30만 이상 정도는 번다고 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버는가 하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일반 주민들의 요청하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 뇌물을 받는 거죠. 뇌물이란 북한 공무원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입니다. 이들은 뇌물이 없으면 바로 고사할 것입니다. 예전엔 이 뇌물이 쌀이라든지 뭐 술이나 희귀한 상품들로
배치됐지만 지금은 그건 통하지도 않고 오직 달러나 중국 인민폐로만 그게 서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북한 돈으로 갖다 주려고 하면 한 자루씩 메고 가야 되니까요. 그게 사람들 눈에 들키기 때문에 어려운가 봅니다. 정말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최소한 20만 원은 있어야 밥이라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득입니다.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20만 원을 못 벌었다. 그럼 세 끼가 아니라 두 끼 먹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적게 벌었다. 그럼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번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말 옆에 사람들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앓다 죽었다, 병사로 그냥 가볍게 처리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병사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시장에서 각종 장사. 그치, 우리가 장사라고 말하는 게 시장에 딱 앉아서 하는 장사만이 아니라 가운데서 거간을 한다든지 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동네에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또 뭐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비싸게 팔아서 그 웃돈을 뺏기는 이런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텃밭에서 농사를 지은 걸 내다 판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무엇인가 귀중품 내지는 물건 따위들을 갖다가 팔아서 최소한 20만 원이 있어야 하루 변변치도 못한 새끼를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게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 달러로 비교해 봤을 때 남한 돈과 그리고 북한의 원가의 환율은 북한 돈 1원에 대한민국 돈 8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할 때 이것의 8분의 1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38에 24 정도, 한 3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생활 자료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죠. 커피를 마신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제대로 된 밥이나 어떤 반찬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죽이 되었던 한 공기 밥에다가 아주 극히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달러 대 북한 원 환율은 한 달러 대 북한 돈 8,100원으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의 형제들이 굶지 않도록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 100달러만 보내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겠지만은 한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이 주면 포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기관에 조사를 받고 또 심지어는 뭐 남한이 준 공작 자금이 아닌가 해서 보위부에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라 이 가격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럴 때 8,100원의 가격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북한 당가부나 공무원 근로자들이 받는 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구별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요. 결국은 뭡니까? 어떤 근로자도 어떤 공무원도 국가로부터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기본상 얼마 정도 되는가? 한 달러도 안 된다. 한 달러 미만. 뭐 0.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되고 뭐 당신 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그 손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정말 북한에서는 몸으로 체험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장 물가가 이렇게 비싸고 둘쭉날쭉하고 버는 돈 없어도 사람들이 어떻든지 2,500만이 그 시장에 다 옹집돼 가지고 뭘 받은지 이 입에 풀칠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실 자체는 배급 체계에서 한 60년 지속되었던 북한 체계가 갑자기 배급이 끊기니까
시장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죽었던 그 결과하고 비해 본다면 이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 요술의 손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물가는 이러는데 그것이 7월이나 6월 그 전달에 비해서 어떻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저희들은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달 정도 기간에 요거는 6월 달이고요. 요건 7월 달이고 이건 8월 달인데 이 상대적인 물가의 가치를 제가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 다 그리자고 하면 번잡해지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제일 우리가 관심 가지고는 50살인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육류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은 많이 수요되지만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는 이런 상품인데요. 6월 중에 보다는 8월 중이 많이 떨어졌고요. 7월 중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행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4가지 상품만 놓고 봐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월 중 물가 변동의 큰 흐름에 대해서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남한 등 앱으로부터 북한해로의 상당한 물가 지원이 이루어져서 시장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당국이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큰 폭은 아니지만 전반적 물가들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34가지가들을 자세히 보면 가격이 오른 상품이 있고요. 또 가격이 7월달 가격을 유지한 상품이 있고 또 가격이 하락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사해 보면 이 상품 34개 중에 7월에 비해서 하락한 그런 상품은 7개, 21%입니다. 그리고 7월 유지한 가격 상품은 10개, 29%이고요. 반면에 가격이 상승한 상품들은 17개,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80% 이상 가격이 지금 널뛰기 하고 있다는 이런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가 변동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세부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옥수수 가격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을 먹지 못합니다. 비싸서. 대부분 옥수수 밥을 먹죠. 우리 남한에서는 다들 잡곡밥을 건강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잡곡밥을 먹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개인 터전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또 농장밭에서 훔치기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옥수수 가격이 좀 그래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흰쌀은 아직 탈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햅쌀 같은 것은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밀가라든지 설탕 같은 중국에서 데려오는 수입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해산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좀 비쌌는데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북한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김정은이 인민군 수산사업소에 찾아가서 아주 길다란 복도에 양쪽으로 우중충이 잡은 물고기를 냉동한 바트들을 쫙 보여줬는데 저 정도면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좀 먹고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상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군부대 수산사업소는 몰라도 일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기름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나가지 못합니다. 대신 어권을 중국 어민들에게 팔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하벌이라도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해산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나왔다 하면 이 부른 대로 값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월이 지나면 9월이 잡혔죠. 9월은 큰 2가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공황창건 70돌이라고 하는 정치적 명절이 있고요. 그리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이제 맞게 됐죠.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 구구절 명절이 있는 9월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8월부터 벌써 준비해서 명절 물건들을 좀 챙겨놔야 9월 높은 가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들을 좀 사두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물가들이 달아오르는 조짐을 이 8월 말에 보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시장을 찾는 이제 고객들인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남선 대통령과 우리 소위 김정은이 역사적인 회담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당에서는 이 선전을 통해서 남한 지원물자를 엄청나게 떠들어댔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부경화를 누리는 첫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때 식량이가 많은 물자들이 풀린다면 구태여 비싼 이 8월에 산익이 옳겠느냐. 그러다 안 들어오면 또 어쩔까. 명절은 어떻게 쉴 것인가. 그럼 매우 골치 아팠다. 남쪽에서 들어가는 식량들 군대에 먹이니까 일반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8월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국경연선 일부 지역들에서 전력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전력이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같이 나눠 쓰던 수풍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전량 북한에 보내줬거든요. 그거에다가 또 중요 기관들에 중국이 이 발전기를 많이 줬습니다. 디젤 발전기를 많이 공급했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 기름은 러시아에서부터 유조차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몰래 엄청난 양 들어와가지고 발동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일부 전기와 공장 기업소가 거의 돌지 못하니까 전기를 평양시와 그리고 국경연선 일부 도시들에 주다 보니까 그래도 전기가 돌면서 전기밥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열 장비들, 전기 요리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팔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 이 공산품들이 다소 가격이 멈춰설 수 있는 이런 걸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또 올립니다. 그 첫째는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식량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해 하고 있어요. 워낙 10월, 11월은 추수 기간이라 핵곡식을 탈고 가면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 주민들은 10월, 11월에 한 해 식량을 막 쌓아드릴 정도로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10월이고 11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과 10월 북한 주민들이 이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할 때는 야 이게 살 길은 너무나도 막막하구나 라고 한탄하고 정말 허무해야 할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서 식량이 들어가서 시장에 공급된다면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올해 농사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의 올해 예상되는 수확고를 타진을 해보았는데 내년에도 약 한 50만 톤부터 80만 톤 사이가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식량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치솟고 있는 이 식량 가격에 올해는 그렇게도 추워질 것이라고 하는 올해 겨울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이 정말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 주민들이 실질 소득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영업을 하는 건 일처불호입니다. 북의 시장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북한 사람들도 본인이 준비되고 본인 능력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자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시장에 앉아서 위탁한 상품을 파는 시장의 장사꾼들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곳에서 물자가 적은 이런 고장에 가서 부지런히 개미들처럼 물자를 날라서 시장 장사꾼들한테 맡기는 이런 무수한 일반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등짐, 그들이 고생, 이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자를 똥찜으로 쥐고 와서 시장에 맡겨서 팔게 되는데 그때 얻어지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윤을 보고 그 먼 길을 갔다고 그 무거운 똥찜을 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국은 통제하고 그리고 당국의 어떤 시장 개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시장 상인들인 경우에도 물론 너무 파렴치하게 가격을 부려서 가뜩이나 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이런 거는 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관리소를 동원시켜가지고 쌀 가격을 5,000원 이상 부르는 이런 장사꾼들은 이거는 반역행위라고 단지하고 그들을 색출해내니까 장사꾼들도 제 마음대로 값을 부를 수 없는 거죠. 장사꾼도 벌 돈이 없고 일반 주민들도 식량과 먹을 것 외에는 별로 사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끼우면 할 수 없이 울며 괴사 먹기로 뭔가 명절용 상품을 싸는 거에는 돈을 쓰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시장 상인도 돈 못 벌고 일반 주민들도 돈 못 벌고 실질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북한 주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정말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죠. 9월 9일 지나자 9월 10일 날에 노동신문에 굉장한 포스터가 붙었는데요. 이번에 뭡니까? 사회주의 강국을 향하여 총돌격 총진군하자. 또 이따위 말 안 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야, 전 그런 구호 북한 주민들 아마 신물이 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호를 내걸고 몰아대는데 불만 있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이게 뭐하느냐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8월 북한 주민들의 생계 현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저희 마음도 매우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로서 본 8월 북한 주민들의 민생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